돈을 줬는데 왜 집을 구하지 못하니? 안녕하세요, 홈스윗 홈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한테 질문이 많았던 것 중에 또 한 가지, 전세 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청년 전세 임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청년 전세 대출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부르는 게 사실 맞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LH가 집주인한테 집을 빌려서 그 집에 이제 신청자한테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과 사실 많은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도 써있죠. 설명이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거주기간은 행복주택처럼 6년입니다. 신청 자격 및 순위는 행복주택과 유사하죠. 청년, 그리고 대학생, 그리고 취업준비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의 거주기간과 청년의 거주기간이 따로 산정되기 때문에 대학생으로 가능하면 기간 때문에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여기는 무조건 유형에 관계없이 6년이다. 이것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교 유형, 그리고 취업준비생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신청하든 해당 신청자는 6년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아까 보여드린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맞으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부 자격 요건은 본인의 소득만 359만 원이 조금 안 되죠. 행복주택의 1인 기준하고 동일하고요. 그리고 자선 기준도 2억 5,400, 자동차도 3,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주택을 지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라면 다 지원하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또 신청 절차는 입주 신청 먼저 LH 청약센터를 통해서 하고 지역본부에서 자격 확인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을 통보를 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여기 지원할 수 있다 하면서 대상되는 주택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가능한 주택인지 LH에 일단 간단하게 확인을 한번 받은 다음에 계약금은 본인이 넣고요. 그리고 계약금을 넣고 나서 이제 잔금은 LH가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지원 한도액을 볼게요. 60제곱 이하의 주택을 구해야 되고요. 지원 한도액이라는 거는 LH에서 이 정도까지 지원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도권에는 1억 2천으로 못 구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하시면은 더 넘어가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쉽게 말하는 월세를 본인이 별도로 내므로써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해도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뒷부분에 전세 임대를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쉐어형 같은 경우에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끼리 같은 성별일 경우 남자분, 여자분 따로따로 쉐어형으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부 월세 전세임대 주택 경우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집 주인한테 이제 월세를 제출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이 있는 점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임대 조건은 임대 보증금,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요. 4천만 원 이하의 물건을 구해오면 연 1%의 이자를 임대료로 내고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의 물건을 구해오면 1.5%, 그리고 6천만 원 초과인 물건을 구해오면 2%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대금리가 있죠.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자는 0.5%, 그리고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 자녀가 있는 경우도 뭐 대상이 있습니다. 임차 형태별 임대 조건 예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계산기든 한번 별도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은 2년마다 다시 해서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인한 경우에는 추가로 7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 물색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세 임대는 LH가 지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돈을 이 정도 이자에 해당하는 임대료만 받을 테니까 스스로 전세를 구해 오세요 라는 거기 때문에 주택을 찾는 게 본인이 찾아야 됩니다. 부채 비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을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 1억짜리 집에 대한 채권, 그러니까 대출이 90% 이하여야 합니다. 뭐 그러면 1억짜리 주택에 90%면 되지 않냐? 90% 그러면 9천만 원 대출까지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여기도 함정이 있죠. 시가가 1억짜리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LH가 이 주택을 1억짜리로 평가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임대만의 장점 한 가지는요. 거주기간 중에 1회에 한해서 도배 장판을 무료로 해줍니다. 어떤 집에 들어갈지 LH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배와 그리고 장판을 한 번에 한해서 전체 거주기간 중에
해주는 것이 장점이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임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주택도 살아봤고 전세임대도 살아봤고 국민임대도 여러 멘토링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추천드렸지만 전세임대는 저는 특히 수도권은 말리고 싶습니다. 먼저 전세임대의 장점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전세임대의 장점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다가 장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파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LH에서 주로 운영하는 행복주택 국민임대는 아파트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형태를 싫어하셔서 나는 다른 데를 가고 싶어 하는 분은 내가 맞는 주택을 구해오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집을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물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다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본인 부담하는 보증금이 일단 200만 원 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지원 금액 이하로 구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보증금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입니다. 세 번째, 집을 계약할 때 부동산 수수료를 한 번에 하나서 내줍니다. 그리고 법무사, 이제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경우에 법무사 비용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게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는 원래 복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히 장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단점은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LH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 비율을 따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월세로 원룸을 구하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불법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 주택이 어떤 경우냐면요. 한 층에 건축 대장을 떼보면 집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가보면 201호에서 205호, 심지어는 막 206호, 7호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LH는 개별 호실에 대한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월세로 가고자 혹은 일반적인 전세 계약으로 내 돈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는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LH 전세임대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원룸을 구하다 보면 이런 주택이 엄청나게 많고요. 모두 법을 준수하는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가 내가 원하는 집을 고를 수 있다가 반대로 말하면 엄청난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임대 포털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LH는 이 전세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세 포털을 들어가 볼까요? 대부분의 이제 집에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수도권인데요. 영등포, 신도림, 교통 좋은데 한번 볼게요. 물건이 이렇게 없어요. 물건이 없고 또 막상 들어가면은 소위 말하는 협력업체죠. 협력업체로 링크가 나오기는 하는데 자세한 정보가 나오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이거 몇 군데 전화해봤는데 네, 다들 물건이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면 가격이 좀 높더라도 오피스텔 같은 거 구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차피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줘야 되고 그러면 지원받는 금액의 2% 이자 월세까지 하면은 계산해보면 실제로 저렴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2%가 지원 금액에 대한 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초보 Q&A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대출은 심지어 1.2%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 크게 이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잘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친구는 행복주택 갔대. 근데 나는 전세임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았어. 근데 친구보다 돈을 더 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는 어쨌든 간에 LH에서 관리하는 방법대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데 외부 오피스텔이나 건물들을 구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임대료는 어쩔지 몰라도 관리비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단점, 계약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일반 임대주택처럼 LH가 지어놓은 곳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LH는 집을 빌리는 거고 나는 그 집을 빌린 LH한테 또 집을 다시 빌려서 소위 말하는 전대차를 해서 거주를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 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LH에 전화해서 수리해달라고 하면 바로 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 전세임대가 정말 복잡한 경우인데요. 내가 집을 보러 갔을 때는 깨끗하고 신축이고 멋져 보여요. 하지만 물이 새거나 소음이 심하거나 방음이 안 되거나 결로가 생기거나 곰팡이가 생기거나 이런 거는 길게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했다? 정말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집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중도에 나가겠다 라고 해야 되고, 그럼 주인은 당연히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채우던가 아니면 뒤에 들어올 사람을 구해와라 라고 하겠죠. 그리고 뒤에 들어올 사람을 구한다고 쳐도 집주인이 원래 내야 하는 복비에 대해서는 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내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는 거죠. 물론 위약금은 없지만 이게 사실상의 위약금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 임대주택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가 언제든 나가고 싶을 때 이사 갈 수 있다 라는 장점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LH나 SH 같은 임대주택에서 가지는 장점이 많이 희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부채 비율을 따지는 데 있어서 부채 비율을 정상적으로 따질 수 없는 주택이 많고, 부채 비율을 따지기 위한 주택 금액을 따질 때 주택 금액에 대해서도 LH가 생각하는 법무사의 주택 금액과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택 가격의 괴리가 의외로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세 임대를 구하신 분들의 나중에 후기를 들어보면 집 찾다가 짜증나서 막 온갖 욕을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인터넷에서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세 임대 3순위 꿀이다, 이거 행복주택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면 내가 원하는 집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해야만 그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도 문제가 생기면 또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 임대를 4년을 개인적으로 살아봤지만 주위에 전세 임대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말리고 다닙니다. 저의 이야기를 안 듣고 들어가셨던 분들 중에 몇 분은 후회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전세 임대가 쓸모없는 제도냐 라고 하면은 도움이 되는 대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나 부산광역시 같은 금액이 비싼 곳들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면 의외로 행복주택만큼의 임대료를 내고 괜찮은 집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결론은 수도권이 아니면은 신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처럼 3순위가 아니고 1순위, 2순위인 경우에는 금리가 더 낮습니다. 1순위, 2순위가 되시면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다. 보증금을 내가 정말 200만 원 이상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은 내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집을 구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임대를 살아본 제가 직접 전세임대에 대해서 도시락을 싸들고 말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전세임대가 꿀이라고 하시는 분은 제발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비수도권 분들이라면 괜찮은 집이 있다면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임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전세임대 이외에 궁금한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리고 홈스윗 앱을 통해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